보이지 않게 이 새로운 시대 촛불 체제 내지 문재인 정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민주화 운동은 어쨌든지 실제로는 꼭 가드라고 보지만 가드가 또 중요한 요소가 되어가지고 오늘날까지 이만치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국민 결속의 저변을 이루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뭘 의미하냐? 결론적으로 말이 못 나갔지만 공부버러지들이 모아서 할 일 없으면 그다음 뭐예요? 국가민족 생각하지. 공부버러지들이 그래서 그 얘기를 위해서 사람 다해서 한번 해봐야겠다 말씀을 드리고자. 너무 잔소리가 심해지면 또 이제 여기 있는 어른들한테도 죄송할 뿐 아니라 봉자님, 맹자님 그리고 우리 율곡 선생님 보시면서 너 어느 스님 팔고 내 이름 팔더니 헛스님하고 잡았냐? 이 시간 싶으니까 또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난번에 좀 했습니다만은 오늘은 적어도 지난번에 했던 것들을 얼른 끝내고 오늘은 들어가서 10페이지 입기장에 관한 것을 오늘은 끝내고자 합니다. 그런데 꼭 알아야 할 일은 경몽요결 경우에 있어서는 앞에 부분대로 훑어가면서 뒤로 가야지 지난번 했을 때 홀딱 뛰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른이라도 내가 한번 읽고 설명해 나갈 것이니까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경몽요결을 서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훑어가고 나서 그 다음 입지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또 반복돼서 진도가 안 나간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런 대로 반복은 반복대로서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제1 본문에 들어가서 제1 페이지 5페이지를 보십시다. 경몽요결 서라 인생사세의 비학문이면 유이위이 소위 학문자는 역비 이상 별건 불사야라. 이 대목에서 사소 같지만 엄청난 학문에 관한 근본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나을생자 태어나갖고 살아가는 동안에 나을생자, 사을생자는 두 가지인가 있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동안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비학문 물어갖고 모르는 것을 물어갖고 배워가는 방법이 아니면 무의위나 사람 노릇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는 비학문이고 무의위이고 이중 부정이 붙어 있습니다만 근본 뜻은 뭐냐? 본론은 뭐냐? 물어서 배우면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근본 논리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몽요결의 기본 문제는 무엇이냐? 뭐는 물어서 배워갖고 사람이 되어라 뜻이에요. 뭐 물어서 사람 되는 것을 안 해버리면 넌 사람도 못 되고 배울 것도 없고 헛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학문이면 무의위인이란 말은 학문이어야 모르는 것을 물어서 배워나가야 이 위인 사람이 되는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을 근본 뜻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말하자면 경몽요결의 문제가 아니라 만대의 불이의 그 기본적인 지식입니다. 모르는 것을 물어서 배워라. 그 다음에 뭐예요? 물어서 배웠으면 알면 너 혼자만 알아? 다른 사람한테도 알려줘야 돼. 또 하나는 물어서 배우면 그걸 하나 안 갖고 끝쳐버려? 더 물어서 더 배워야지. 그런 뜻을 내보고 있는 것이다. 소위 학문자는 그러니까 항상 근본 뜻을 생각해야 한다는 물어서 배운다고 하는 것은 물어서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물어서 배워간다고 하는 것은 역비 이상 특별한 이상한 일이 아니야. 뭐냐? 별건 물사야. 특별히 별건이나 이상이나 마찬가지. 특별히 남 눈에 띄는 복잡한 일 뛰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말로 하면 부정이 붙어갖고 특별한 별건이 아니라 보통 가장 평범한 일이다 말입니다. 미안하지만 앞으로는 지각의심하지. 나는 어째서 그 지각의심가 생각해봤어. 그랬더니 저렇게 미인들은 늦게 오면 쳐다보거든. 하여튼 이런 경우 이제 이 다음에 지각의심은 그냥 보기만 그냥 박수치기 이렇게 이렇게 미인인지 아름다운 쇼인지 알고 오늘은 전시를 오시겠다고 환영하고 박수치고 그럼 그 다음에 지각 안 하시겠지. 반가워서 하는 얘기니까 꼬라고 서울에 생각하지 말고. 자,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물어서 배운다고 하는 것은
다른 특별히 별도로 어렵고 복잡한 일이 아니야. 이것이 말하면 비이상 별건 불사야. 다른 별다른 일이 아니야. 무엇이든지 쉽게 말하면 무엇이든지 모르면 물어서 배워야 그 말이야. 말은 특별한 일이 아니다 말이야. 그러면 다시 말하면 지시, 그 무엇을 배울 것이냐. 지시, 위, 부, 당자하고 이것은 바로 애비가 되었으면 당자 새끼들한테 사랑을 베풀 것이고, 여기서 부자는 지난번에 말했습니다마는 아비 부자가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 부모 부자예요. 대표명사예요. 그 부모가 되었으면 당자 새끼들한테 자애를 베풀 것이고, 위자면 당효 자식이 되었으면, 여기 자식 자자는 아들 자자가 아니에요. 자식 자자, 자식이 되었으면 마땅히 부모한테 정성 다해서 효를 할 것이며, 위신이면 당충이고 신하가 되었으면 마땅히 윗사람 임금한테 나라에 충성할 것이고, 위부부면 당별이고 서방과 각시가 되었으면 각자 마땅히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분별해야 할 것이다. 별자는 어떤 사람, 서양 사람들 뭐냐면 세상에 처음부터서 남녀 차별이다 그렇게 동양에서는 개별적이다라고 설명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차별 별자가 아니라 분별 별자입니다. 위형제면 당부하고 형과 아우가 되었으면 형제간이 되었으면 마땅히 서로 우애하여야 할 것이며, 위소자는 당경장 나이가 어린 자는 마땅히 경장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어른을 공경하여야 할 것이며, 위부모자는 부모는 당유신이라 서로 간에 의시 되었으면 마음을 열어줬으면 마땅히 유신 마음을 열어준 것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신이라는 것은 약속을 지키는 것처럼 마음을 지키는 것이죠. 신의를 지키는 것이니 개, 일용, 동정지간의 이 모두는 다 일용, 동정지간의 일용은 날마다 하는 행동, 동정 행동이에요. 날마다 하는 우리의 행동 거기에서 수사, 학득, 기량이야. 이것은 아까 부모 자식부터 시작해서 법까지 사이에 있어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 학득기당,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이 당을 실천해내면, 얻어내면 수사, 일마다 일하는 일마다 거기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얻어내면 이 그뿐이지. 얻어내 잘했다고 해갖고 칭찬받으라고 해갖고 꼭 보고서 쓰고 아빠 엄마 잘했죠? 오늘 상 주세요, 돈 주세요, 그렇게 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땅히 잘했으면 하는 것이 그런 것 같고, 폼 잡고 더군다나 요새 갖고 노래하다 갖고 방송에다 내고 그런 것이다. 그런데도 마땅히 해야 할 그 일뿐이요, 비치심현묘하여 치심, 아주 관심을 기울여서 마음을 집중시켜가지고 현묘 거기에 특별히 뭘 연자하고 묘할 연자니까 특별히 그쪽에다 정성을 마음을 쏟아갖고 이것만은 꼭 해야겠다고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마음으로 꼭 해야 할 일을 하면 그것을 질 뿐이다 그 말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는 70년대가 꽉 그러면 달성한다고 그래갖고 1등 하려고 그 발버둥을 친다거나, 요새 말하면 1등 그 여론조사에 1등 하려고 발버둥 친다거나 있다고 지금 표현을 말하면 70년대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니, 특별히 마음 기울여 갖고 이 희기 기조자야, 특별히 희기 특별한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기대해야 할 일이 아니다 말이다. 하지만 부모한테 노래하는 효도하는 것은 자식의 당연한 말이지, 이번 부모한테는 특별히 효도를 해갖고 신경을 해야 한다. 어떤 놈들 그렇습니다. 어쩌갖고 부잣집으로 그 딸하고 혼사가 돼갖고 우리 이제 장가하고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에는 장인한테 내가 인기 없게 해서 최선을 다해보란다. 그래갖고 뽀짝 듣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자식이고 부모고 뭐 똑같이 장인한테 이번 혼사해갖고 아파트를 좋은 놈 주다 보니까 그게 생체 얻으려고 눈에 띄게 하려고 그냥 이번 시험에는 1등하고 이번 인사에는 어디 좋은 자리에서 그 상을 받고 그런 짓거리를 하려고 한 것들은 여기 말한 대로 말하면 특별히 치심현묘에서 이 희기 기조자입니다. 특별한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 뭐라고 설명하냐? 이것은 올바른 마음이 아니라
불량기다 그 말입니다. 욕심이다, 욕망이다 꼭 볼 수가 있습니다. 단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배워야 하냐? 단 불학지는 배우지 않는 사람은 심지가 모색하고 그 마음자리가 꼭 풀뿌리가 뻗어갖고 떼뿌리가 뻗어갖고 꽉 맥혀갖고 곡식을 심어도 뿌리 뚫고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그 마음바닥이 모색해서 꽁꽁 얽매여져서 개척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것이 모색이란 말은 모는 띠뿔 못자죠. 색은 꽁꽁 뭉쳐있을 때. 그래서 다시 말하면 띠뿔이 때가 뭉쳐있는 것 같아서 직견망매하여서 가르쳐서 배우고 알라고 그러면 아식자와 볼견자 무엇이 알라고 하여도 망매하여서 앞이 캄캄해서 어두워져서 열리질 않는다 그 말입니다. 배우려고 해도 머리가 돌아가지 아니한다. 그래서 망매란 말은 어두울 매자로 생각하면 됩니다. 배우려고 해도 아무리 공부해도 머리가 안 들어간다. 그러므로 필수 독서 공리하여 그러므로 반드시 좀 배웠으면 그놈을 끝이지 말고 다시 책을 읽어서 그리고 다른 것과 연결시켜 공리 이치를 연결시켜 가지고서 배우려면 하나만 배우지 말고 하나하고 다른 거 연계시켜서 공부해 갖고 이명당행지로 연계. 반드시 당행지로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기립조차가 해야 할 일, 내가 해야 할 일 무엇인가를 이명 확실히 밝은 명자 확실히 안 다음에 연후에 내가 뭘 할 것인가를 안 다음에 조예 정득해서 조예는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갔고 올바로 정득 올바로 깨달아 그리고 나서 이 천이 득중이라 그리고 나서는 해야 할 바 천이란 말은 발로 천자 발 밟고 갈 신고 갈 자니까 천이 반드시 올바른 목표를 정한 다음에는 그것을 나아가서 득중해야 할 목표 얻어야 할 바를 달성해야 할 바를 실천하게 되는 것이다. 금이는 오늘날 사람들은 굳이 학문이 제어 일용하고 여기서 굳이를 빼고 나면 금이는 학문이 제어 일용하고 그것이 원칙인데 오늘날 사람들은 학문은 일상용 평상생활 속에 있다는 사실 배우고 익혀야 할 것은 항상 우리 생활 속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바로 학문 물어서 배워야 할 것이면 굉장히 딴 데가 있는 것처럼 흔한 말을 설명하려고 그래서 앞에는 평범한 것을 모르고 이 망이 고원 난행이라 저그 멀리 있는 것 고원 높은데 멀리 있는 것 보통 사람이 달성하기 어려운 것 고원 난행한 것이 바로 학문인 것처럼 망이 잘못 생각을 하고 있다 말이다. 그러니까 이 내용으로 봐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모범적으로 잘 하면 가장 자기 할 일만 충실해 나가면 광주에서 여상부 나가고 충실히 해갖고 은행에 들어가고 또 충실하고 충실하다 보니까 최고급까지 올라간 사람 누구요? 여기 양영자 같은 분이 그것은 다시 말하면 가장 주어진 일을 충실히 잘했을 때 모범적이었을 때 금융기업 거두도 되고 그 금융기업 거두가 어디까지 가버려 정치계에 있어 여당에 있어서 최고위까지 가본단 말이에요. 그 말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물어서 배운다고 하는 것은 평상시 일에 충실해서 그래서 그것은 바로 뭐냐면 고원 난행 높은 자리에 올라가갖고 하기 어려운 일을 달성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데다 헛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일에 충실히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높은 것만 생각하고 있는 망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냐 망의한 사람들은 추여별인하고 그 일을 자기가 해야 할 아까 말한 학문 해야 할 일을 남한테 추여별인한테 남한테 밀어버리고 자기는 뭐냐 그러면 자안포기해서 자기는 나는 편안히 살았게 그리고 일상생활에 해야 할 일을 충실히 물어서 배우려고 한 것을 안 해버린다. 그러므로 오늘날 사람들은 학문이라고 한 것은 특별한 것이다 생각해갖고 그것을 그 남한테 밀어버리고 추여별이 남에게 추연 밀추자 밀어버리고 자기는 안 포기한다고 자기는 편안하게 앉아서 성가치는 안 해버리니까
그래갖고는 기불가애제야 이렇게 하면은 어찌 슬픈 일, 슬픈 일, 비참한 일이 생기겠느냐, 어떻게 해갖고 출세가 되겠냐, 이런 내용들을 자세한 문장으로 풀어놓은 것들은 너무 지나치게 자세하게 풀어놔서 시간이 있으면 설명을 하지만 오늘은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로 가서 보자면 여가 정거 해산지양, 여는 율곡 자기를 말한다. 내가 정거 공부자리를 정해갖고 머물 곳을 정해서 어디서 정했냐, 해산지형, 해산은 해주, 다시 말하면 황해도 땅의 바닷가 옆에 해산지양, 바닷가 옆에 있는 산 옆에다가 해산지양, 그 남쪽에다가 자리를 정해가지고 공부를 하고 앉았더니 공부를 하고 있다가 나도 무릎 배우자 그래서 학생들이 따라갔다. 유일학도가 상종 문학하니, 학생들 두서 명의 학생들이 서로 간에 어울려서 상종하여서 문학 공부하겠다고 왔다. 그러니까 여는 참 무의위사요. 내가 생각해 보기에 내가 부끄럽다. 참 부끄럽다. 왜? 무의위사. 내가 제자들을 가르쳐봤던 선생님이 했던 적도 없고 뭘 가르쳐야 할 것을 생각해 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나로서는 학생들이 뭐 배우러 왔습니다 라고 할 때 애들 가르칠 준비를 안 해왔기 때문에 나도 부끄러운 생각이, 다시 말하자면 좀 미안한 생각이 들기는 했어. 뭐냐, 위사 선생 노릇하기에 있어서는 준비가 없어서 미안했지만, 그러나 이 차 또 공 초하기 부지향방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다음 내용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생님 준비 안 했다고 해갖고 안 가르쳐 줄 것이냐 생각을 또 뒤집어서 생각해 보니까 하는 말씀이다. 그러나 하고 보니까 또 차 한글 또한 또 더욱이 공, 또 나는 선생님 너 자격이 없어 부끄럽구나. 그러나 또 생각해 보니까 좋아, 이제 배우려고 온 학생들이 굳이 향방 뭘 배워야 할지 가야 할 방향을 알지도 못하면서 또한 더욱이 무견고지 뭘 배워야겠다고는 확실한 뜻도 없이 이 범범청익하면 이것저것을 범범하니 확실하지 않고 말 대충 청익 이것도 배우려고 물어봤어 하는 말이야.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범범하게 청익 배우려는데 도와주시오, 그 청익입니다. 배우고 싶은데 도와주시오 라고 하면 이렇게 되면은 즉 피차 무보하고, 가르치는 사람도 준비 없이 가르치니까 문제고 배우는 놈도 준비 없이 배우게 되면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선생이나 학생이 준비 없이 가르치고 배운다고 하는 것은 피차의 무보다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요새 말하자면 어린애들 뭐 16살 묻는 됐고 뭐 노인 원입해갖고 오만 가지 유행을 가르쳐 잡았으니까 얼른 보기엔 그놈이 굉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글로 인해서 그의 인생 가치관이나 사고 체질 배리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말하자면 이렇게 범범하게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한다면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해갖고 잘한다 하니까 글로 인해서 뭐냐면 이것은 피차 보고 애기를 위해서나 그 가르치는 선생을 위해서나 더 나아가 그 차원에서 보자면 유행가 팔아먹고 장사하고 있는 놈들로 봐서도 우선은 수입이 나지만 국가 백년대교로 봐서는 이건 뭐 도움이 안 된단 말이야. 큰 일이다 난리다 그 말이야. 그래 뭐 여기서 들어있습니다. 그런데도 얼른 보기에는 배우가 남지나 하다 보면 얼른 보기에는 배운 게 좋은 것 같이 보여. 그렇지만 다시 생각해 보자면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역으로 이 인기 사람들이 저런 것이 사람이라고 그래갖고 진짜는 뭐냐면 기피한단 말을 싫어해. 오히려 그걸 어린애들 데리고 유행가 장사에 덤불하고 방송사 지랄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말하자면 오히려 사람들이 미워하는 바 싫어하는 바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 가르친 것만이 아니라 애기를 배려한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 좀 심하게 말하자면 목포 출신 제일 건달, 광주 출신 제일 건달 그 아들 장사해 본 경상도 방송사들이 앞세워갖고 그 사람들이 한국의 유행가
뭐 리젠드 고전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그러므로 그로 말미암아서 가장 엉터리 광주 목포 출신이 바로 호남 예술 상징인 것처럼 보여놓고 뒷공문에서는 안동역에서 만나자 한 놈이 두 놈들이 의자 팔아먹는 것도 못 잡아가지고 뒤에 장난치고 합니다. 이런 흐름들을 보면 엄밀히 보자면 이렇게 한국과 평명하고 있는 것이 벌써 200년 전 원조 스님의 육국 선생에 의해서 얘기됐던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러므로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려고 약서 간단하게 글을 써서 약서 이 책장 교재를 만들어서 목표와 과제와 과정을 계획을 써갖고 그래서 간단하게 한 책을 써가지고서 줘서 대충 줬다 대충 서 풀어서 썼단 말이에요. 무엇을 썼냐 꼭 이런 것들을 얘기를 같이 하겠다 싶어서 줘서 대충 서술한 것이 뭐냐 그래서 번호를 붙인 첫째로 입심 애기들이 마음을 써가지고 뜻을 굳건하게 세워갖고 공부를 하고 말란 말고 해야지 요것도 찔고 저것도 찔고 하고 유행가 배우고 되지도 안 된다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첫째 입심 마음가짐을 단정하게 한다. 두 번째는 직궁 몸가짐을 절도 있게 한다. 직궁이다. 그러면 마음을 분명하게 세우고 의지를 단정하게 하면 거기에 따라서 몸가짐도 단정하게 됩니다. 직궁이라고 하는 것은 몸가짐을 단속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자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모셔야 할 주변 분들을 설교하니까 친자,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그 외 할아버지, 할머니, 어른들을 어떻게 모시는 자세 똑같이 밥부터 넣고 장난치고 온 것이 아니라 윗사람에 대해서는 겸손은 예의를 갖추어서 몸가짐을 갖춘 것이고 그리고 자기 주변 물건들, 전물들을 정리하는 것이고 책상도 정리하고 해서 의자도 정리하고 다시 말하면 자기 첫째 마음을 간추리고 몸가짐을 단정하게 하고 주변 분들 어른들을 모험을 받는 공자니까 보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생활 주변을 정리하는 것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견몽요견에서 제일 처음에 어린애들한테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바로 뭐라고 하냐면 바로 이 내용은 소화그 중요한 내용들을 그냥 간추려서 받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와 같은 마음 간추리고 몸 단속하고 어른 모시고 생활 정리하고 한 것을 몰아서 가르치려고 대충 써가지고 명말 이름을 지어서 말하기를 견몽요결이라고 한다. 몽자는 어리석을 몽자들만 어린이라고 한다. 어린이들한테 대해서 뜯어 팬다는 것이 아니라 깨우쳐주는 것. 어린이 깨우치는 요결 꼭 필요한 교육이지 교육. 요는 꼭 필요한 요점이라고 꼭 필요한 요점들이라고 꼬맹이 가르치는 꼭 필요한 요점이라고 제목을 붙여가지고서 책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역사, 학도, 관차하고 세심, 입각하여 당일하고 이 대목에서 이제 그만 책만 내는 것이 아니라 율곡 선생이 여기에 대응하는 자세를 가다듬고 있는데 여기 말하자면 학생들한테 된 것만이 아니라 부모와 나라님에 대해서까지도 들어가고자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고자 한 내용은 뭐냐 책은 이렇게 썼고 그 다음에 둘째로 하고자 하는 것은 역사, 학도, 관차하고 공부하려고 하는 학생들한테는 이 책을 읽도록 하고 읽도록 시키기로 하여서 관차책을 읽게 하고 그리고 나서는 책을 보고 나서 읽고 나서는 세심 입각하고 세심이란 말은 근들근들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깨끗이 차려고 그러니까 정성을 다해서 그 말이다. 마음의 정성을 다해서 자기 할 계획을 세운다. 입각이라고 발로 선단 말이니까 시작한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가다듬고 몸을 가다듬어서 마음과 몸을 가다듬어가 그 다음에 무엇이냐
중요 문제가 이것이 경목욕의 핵심입니다. 중요 문제가. 그럼 저는 거기 내에서 일하고 세속 와서 말고 당장 지금부터 해라. 제일 중요한 경목욕의 제일 중요한 문제는 책을 받았으면 바로 시작해라. 당일 지금 이 시간부터서 공부를 시작해라. 바로 지금부터 공부 시작해. 야 이제 내일 세수하고 옷 갈아입고 야 오늘 시작했을게. 그러지 말고 지금부터 당장에 책부터 봐라. 그래서 있자에 그래 하여서 그래 하나 말해놓고 그러면 당신은 어째 그리고 말해놓고 누구든 지금부터 공부해라 해놓고는 나는 어쩔 것이냐. 그리고 나도 역시 구환 인순하여서 오랫동안 인순 느리대하고 옛날 버릇대로만 게으름 피운 것이 인순입니다. 나도 옛날 버릇대로 게으름 피워왔던 것을 구환 오랫동안 내가 이렇게 무질서해서 안 되는데 그래서 오랫동안 내가 걱정해 왔었는데 이제 나도 정신 가다듬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도 역시 오랫동안 무질서해왔던 인순했던 것을 구환 걱정해왔던데 지금부터도 새끼들보다 공부를 안 하고 나만 들으면서 그냥 그래서 욕이자경 생은 들어라. 그래서 여기 이자 내 스스로 경성 경전 정신체라고 경고를 정자입니다. 깨우쳐질 정자고 성자는 살필 성자입니다. 그래서 경성 나 자신을 내가 머리를 맞박을 때리면서 깨우쳐갖고 잘못을 반성해 가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경목욕을 쓴 것은 중요한 문제는 어린이들을 가르치려고만 쓴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깨우치기 위한 것이고 우리 모두 정신 차리지 않는 것을 말씀하는 데가 핵심이 있는 것인데 다만 그것을 겸허한 마음으로 우리부터 반성해야 한다. 그 말로 공부를 통한 할 수 없으니까 애들한테 정신 차려. 우리 스스로도 우리들도 정신 차려야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정충년 계동에 겨울이 깊어가는데 그래서 덕수 이씨 이가 책을 썼다고 들립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가 시간 다 가본 것 같지만 이 속에서 들어야 할 우리가 간직해야 할 중요한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자. 첫째는 뭐냐? 물어서 배워갖고 알아야 한다. 이것이 말입니다. 물어서 배워갖고 안 다음에 그 뭐예요? 글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물어서 배워야 한다. 알았으면 너만 알지 말고 너한테 또 가르쳐야 한다. 그것이 체계화된 뭐예요? 학문 체계가 이루어져서 모든 것을 물어서 배우고 알려주다 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더 해야구나.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대로 보이냐면 독서 공부를 통해서 학문 체계를 확대시켜 나간다는 것을 설명하고 이 짧은 글 속에서는 무엇이냐? 배워야 할 것은 복잡하고 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부터 부모 모시고 밥 먹고 생활하고 하는 것들 가장 주변 제일 자기 가까운 것부터서 열심히 물어서 배우고 익혀서 질서를 잡아나가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백성들끼리 가정에서부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을 설명해서 경목욕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인간의 도리는 가장 가까운 인간은 자기 주변에서부터 시작한다. 가장 가까운 주변 중에 시작한 것이 뭐냐? 제일 처음에 뭐예요? 부모와 자식 관계예요. 여기서 먼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율곡이 얘기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의 시작은 무엇이냐? 부모와 자식에서부터 시작된다. 부모와 자식과 형제 그리고 그 나가다 보면 이제 그 주변의 어른 이와 같은 가정이라고 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말하자면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바로 말하자면 율곡은 가화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것은 짜증 소리 같은 중요한 문제는 모든 인간 사고에서 출발점 어디서 있느냐? 가장 가까운 자기한테 애정을 주고 자기 생존이 시작되었던 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가정, 부모, 형제, 자식, 형제간, 그 다음에 부부간 이와 같은 같이 죽고 살고 하는 생존의 기본 공동체를 뭐라 하냐면 사회학적으로 보자면 일체 2차적 준거 집단이라고 합니다.
제2차적 준거 집단이라면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공동체의 출발점입니다. 제1차적 본질적 준거 집단이다. 이것을 전제해가면서 여기서부터 인간은 발전해 나가기 때문에 그 중요한 결론은 뭐냐?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 혼자 아니란 말이야. 오늘날 개인주의가 떨고 있지만 뭣도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자기 혼자가 아니다. 사람은 개인이 아니라 혼자가 아니다. 사람은 다른 말로 하자면 사람과 연결돼서 한 무리를 이루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인류, 사람은 무리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인류를 유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존재하는 사람은 존재하고 있는 그룹이라는 뜻이어서 영어로 뭐냐 하면 사람은 휴먼이라고, 그룹이란 말은 비동사에다 ing 붙여 being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휴먼 비잉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휴먼 비잉이란 말은 뭐예요? 지금은 인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인류는 절대로 개체가 아닙니다. 오늘날 제도가 만들고 있는 인격들하고 여자하고 짜고 만들어진 사회를 혼란시킨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 인간을 개인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하자면 인간을 개인으로 보지 말고 개인 중요한 공동체를 찾는다고 설명을 하는 것이 결국 그것까지 말씀드려서 인류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휴먼 비잉이란 말을 쓰고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휴먼이라고 한 것은 휴먼의 모습으로 있는 집단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류라고 한다는 것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정말 잔소리가 길다고 할지 모르지만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쭉 보고,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입지장로 해서 본론으로 서문 말고 본론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거의 끝나버렸지만 그래도 연결시킨 꼬투리를 말씀드리고 시작해야 쉬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입지장. 그러려면 아까 말하자면 반드시 어린이들이 공부할 때는 뭐냐 하냐면 바로 학문을 하는 데 있어서는 무엇인가 목표를 정해야 한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 대사의 학습기 당기기 마땅히 얻어야 할 올바른 길을 얻어야 한다. 올바른 길을 얻는다는 것이 입지 기본 방향입니다. 그 입지는 무엇이냐? 세울 입자, 뜻입자, 뜻을 의지를 세워야 한다는 뜻인데, 다른 말로 하자면 뭘 하고자 하는 것인가 하는 인생의 목표를 정해야 한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문장을 일단 시간 5분 남았으니까 이 문장 한번 읽어보랍니다. 입지라고 하는 뜻을 세운다. 그 말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을 세운다는 뜻도 됩니다. 그럼 다른 말로 이게 나가자면 초학이, 이제 막 공부 시작하는 사람이 먼저 선수 입지하되, 먼저 간단히 풀어가면서 말씀드려야 문장이 이해가 됐습니다. 먼저 반드시 내가 뭘 해야 할 것인가 하고자 하는 바를 마음에다가 세워야 한다. 그러면 뭐냐? 뭘 하고 해야 하느냐? 기왕에 되려면 헛생각 하지 말고 반드시 제일 좋은 사람이 된다. 제일 좋은 사람이 무엇이냐? 이 성인, 요 자기야지. 나도 기는 뭐냐면 아라키자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로서 자기의 목표, 기는 아라키자의 목표를 삼아서 이 성인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서 자기의 목표를 삼아가지고 불가유 일호 자소 탁지영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불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해요. 유 일호 털끝만큼이라도 나는 깨져지는 사람이다. 나는 못난 놈이 자소예요. 나는 못난 놈이고 나는 나가봤자 발전성도 없어. 그래서 자소 퇴탁지식 나는 앞으로 발전하지 못할 놈이라고 하는 포기하는 마음을 눈금 털끝만큼이라도 가져서는 육잔 이실잔 가질 줄 알고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반드시 성이 늘란다는 생각을 가져야지. 나 같은 놈은 발전성도 없는 놈이여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차도 저탁기형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러면 바로 말하자면 대중인 모든 사람, 보통 사람이나 여성인 대체로 볼 때 보통 사람이나 성인이 기본성적 인자다. 성인의 본래 성품이나 보통 사람들의 성품이나 다 한 가지다. 마찬가지다. 그런데 다른 점은 무엇이냐? 그러나 기질은 불능, 불무, 청탁, 수박지이다. 대충 앞에 있는 분은 도입하기 위해서 한 말이고 뒤에가 본론입니다. 대충 사람의 기질은 불능, 무, 청탁, 청은 머리가 맞고 하는 것이고 탁은 탁하고 머리 선 것이고, 그러니까 맞거나 어렵거나 순수하거나 박에 이제 잡끝에 섞인 것이 순수하거나 한 것들이 이 차이가 있죠. 사람의 성품 기질 속에는 맞고 탁한 것, 그리고 수한 건 아주 좋은 것과 나쁜 것, 잡스러운 것과 깨끗한 것이 보다 섞어져 있어서 그 차이가 없는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하면 사람의 기질은 각각 차이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능, 진지, 실천하여서 능이 진지, 참된 지혜는 지식으로 지혜로서 이 아시자는 지혜자로 잡았다. 참된 지혜를 다해서 실천하여서 할 수만 있다 하여서 실천하고 뭐냐면 거기 구염,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던 물들 염자니까 못된 버정머리를 그거는 버릴 것자 떠날 뻔자 못된 버정머리를 버려버리고 이 복기 성총 태어날 때부터 가졌던 깨끗한 성품을 만약에 다시 살려낸다고 한다면, 만약에 마음 가다듬어 갖고 좋은 사람 되려고 하고 나쁜 생각 버려버린다고 한다면, 즉 부중호말이라도 그 털끝만큼 보탠 바가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도 다른 것 보탤 것 모든 것 없지 말이야. 원래 그대로 만선이 구욕이라 마음만 바로 갖는다면은 마음속에서는 다 5만 가지 좋은 점들이 선한 점들이 다 갖춰져 있는 것이다. 구적 1인이 2이 중인이 기가 우리 성인 자기호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찌해서 가히 우리 성인 자기와 스스로 다 똑같은 것인데 자기는 성인이 되려고 자기고 기하려고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냐. 사람 똑같은데 너도 처음부터 출발할 때 성인을 큰 사람이 된다고는 큰 마음을 먹고 나와야지. 나는 나 같은 놈은 못 얻겠고 처음부터 포기하고 가서는 안 된다는 거. 그러므로 맹자께서 처음부터 큰 마음을 갖고 큰 꿈을 갖고 해라 한 말씀하신 것이, 큰 마음을 갖고 큰 길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다 성품 속에 있다. 맹자께서 성선서, 도라고는 길도자지만 말씀도자입니다. 성선서다.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성품은 다 선하다 하고 공자께서 말씀하셨는데, 맹자께서 말씀하시되 우리 성품은 선하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이 말씀은 이 필칭 요순 이 칠기와, 그래서 맹자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우리는 다 연임금 순임금이 연임금 순임금도 따라갈 수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이 실기와 우리는 다 연임금 순임금을 칭찬하는데, 연임금 순임금에 대해서도 이 실기와 실기로 예를 들어서 보자면, 그 말씀은 연임금 순임금을 성찬 내용이 뭐냐면 인계가이위 요순이라. 사람들도 누구나 다 사람들 다 가히 연임금 순임금 같은 사람이 가히 될 수가 있다고 맹자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연임금 순임금을 높이 받들면서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연임금 순임금이 뭐이거냐, 애쓰고 노력했기 때문에 연임금 순임금이 되었지 않냐고 말씀하셨으니, 기아재허리 어찌 맹자님 같은 분이 우리를 들려먹으려고 거짓말을 했겠느냐. 기아재 어찌 그분이 우리한테 거짓말을 했겠냐.
그런 뜻을 보자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얘기했거든. 처음부터서 큰 뜻을 세우고 가야지. 처음부터 적당하게 하다가 야 오늘 공부 끝났을게 아버지한테 그 과자 주라고 뭐 고기 사주라고 하다가 돈 받아갔다 그런 뜻이 아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에서 이런 방법으로 출세했던 가장 가까운 사람은 누구냐 하면 부산 저기 누구요? 부산에서 나와갖고 초등학교 이제 알았어. 3학년 때부터 교과서에다 쓰기라고 미래 대통령 김영삼이라고 썼다는 유명한 뜻처럼 어려서부터서 큰 꿈을 가지니까 출세하려고 하는 욕망만 가지고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큰 꿈을 어려서부터 훈련시키니까 그로 인해서 큰 인물이 됐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이럴 때 시간이 끝나려고 할 때 이 얘기가 경제학적으로 말하면 한계 효율이 그때 가장 효과적이죠. 예를 들자면 이런 기획 꼭 얘기고요. 우리 백부님께서 큰아버지께서 아들들 죽은 아들들 많이 키워갖고 다 수술을 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당신 큰아들 정완영 박사를 네가 우리를 제일 큰 인물이 되어야 할 사람이다. 그래갖고 키워서 그분이 여러 가지 어려움 끝에도 다시 말하면 신경의학을 전공하셔갖고 한양대 병원장을 통해서 전남대 출신에서 전남대 원래 전남 의대도 아니었고 의학 전문 의전에서 시작하고 한양대 병원장을 통해서 한국 뇌신경에서 제1인자가 될 때까지 만들었던 것은 이유는 뭐냐? 바로 우리 백부님이 큰아들한테다가 자꾸 암시를 해갖고 애초부터 큰 인물 돼야 너는. 또 두 번째에 있어서는 당신의 넷째 아들인 정환상 씨한테다가 22살에 행동고시 합격했던 정환상 씨한테다가 바로 너는 우리 집안 대를 위해서 앞으로 큰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서 그 정환상 씨가 그 아버지의 기대, 아버지의 사랑을 갖다가 열심히 노력해서 세상에 22살 때 급작스럽게 급성 맹장염 걸려갖고 홍막염 돼갖고 죽을 지경이었는데 깨 나와갖고 바로 22살에 공부 열심히 해갖고 전남 법대에 나와갖고도 김장민 씨보다 1년 먼저 한상 씨가 합격했어요. 그래서 1년 먼저 행정고시 재경직에 합격해갖고 그 다음에 구정축제자 감독 책임자로 오셨다가 그래서 욕심내갖고 동아일보 쪽에서 이제 그 사기를 삼으려고 했는데도 그때 여기에 있는 그 부잣집이 양반집이 좋은 처자하고 연애 중이어서 동아일보 쪽을 못 가갖고 그냥 그때 못하니까 좀 쉬었다가 5분 됐으니까 그때 얼마 찍어? 10분 쉬어? 10분 쉬기로 하고 그 차한잔